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하기 싫은 업무를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돈깨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작아지는 걸까요? 남들이 샀다 하면 오르는 주식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손절하면 다시 오르는 기막힌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워렌 버핏 같은 부자들은 무엇이 다르기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걸까요? 그 비밀이 단순히 운일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아들과 결혼했던 메리 버핏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지인 워렌 버핏이 들려지는 투자 이야기를 들으며 깜짝 놀랍니다.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전문가들이 떠드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상식적이고 심지어 단순하기까지 한 원칙들. 오늘 소개할 책 뉴 버피톨로지는 바로 그 가족 식탁에서 오고 간 100억짜리 과외 수업을 정리한 비밀 노트입니다. 버핏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시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살 때 무엇을 보시나요? 매일 춤추는 차트인가요? 아니면 옆자리 김대리의 추천인가요? 버핏은 말합니다.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의 소유권이다 라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건 이재용 회장과 동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네 치킨집을 인수할 때도 장부는 꼼꼼히 보면서 왜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주식은 뉴스 한 줄만 보고 사시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기업은 딱 한 종류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독점적인 힘을 가진 회사죠. 버핏은 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상통형 기업, 다른 하나는 소비자 독점형 기업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첫 걸음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기업, 일반 상품형 기업을 봅시다. 예를 들어 주유소나 항공사 혹은 특별한 기술 없는 제조업체들입니다. 여기선 가격이 왕입니다. 옆 주유소가 기름값을 10원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손님이 다 떠나니까요.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을 가격 경쟁하느라 다 씁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여러분의 계좌도 같이 말라갑니다.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바로 적자가 나거든요. 반면 소비자 독점형 기업은 다릅니다.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 먹습니다. 코카콜라, 애플, 그리고 한국의 신라면 같은 존재들이죠. 가격을 100원 올린다고 아이폰 유저가 갑자기 갤럭시로 갈아타나요? 신라면 먹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라면을 먹나요? 아닙니다. 욕하면서도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 즉 경제적 해자입니다. 버핏은 이런 기업을 유료 다리, 즉 톨게이트에 비유합니다. 지나가려면 무조건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독점 기업을 어떻게 숫자로 찾아낼까요? 첫 번째 지표는 자기자본 이익률, 바로 ROE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 1억을 넣었을 때 1년에 얼마를 버느냐는 겁니다. 버핏은 ROE가 꾸준히 15% 이선인 기업을 사랑합니다. 은행이자가 기껏해야 3, 4%인 시대에 매년 내 돈을 15%씩 불려주는 기계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사야 하는 겁니다. 단 한 해만 반짝 높은 건 의미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빚을 내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너무 잘 벌거든요. 소비자 독점 기업은 벌어들인 현금이 넘쳐나서 굳이 은행에 손을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돈은 잘 버는데 빚이 자산보다 더 많다면 그건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버핏은 장기 부채가 순이익의 3배 미만인 회사를 선호합니다. 3년만 벌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회사여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함정이 있습니다. 공장을 계속 새로 지어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죠.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기계 바꾸고 공장 짓는 데 다시 써야 합니다.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버핏은 번 돈을 재투자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회사를 최고로 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나 강력한 브랜드 식품 회사가 그런 예죠. 공장을 안 지어도 브랜드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좋은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꽝입니다. 버핏은 시장이 미쳐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주식시장은 조울증 환자와 같습니다. 기분 좋으면 터무니없이 비싸게 부르고 우울하면 헐값에 던집니다. 우리는 시장이 우울해서 훌륭한 독점 기업을 헐값에 던질 때를 노려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버핏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기업의 독점력은 그대로인 순간, 코카콜라의 쥐가 나왔다는 뉴스가 뜨거나 경영진 스캔들로 주가가 빠질 때,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콜라를 마실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될 기회입니다. 적정 가격인지 어떻게 알까요? 가장 쉬운 건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는 겁니다. 독점 기업이라도 PER이 40배, 50배가 넘어가면 너무 비쌉니다. 버핏은 역사적으로 그 기업의 PER이 가장 낮았던 시점, 보통 10배에서 15배 사이를 노립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린다는 뜻인데 이 정도면 훌륭한 비즈니스입니다. 좋은 기업을 쌀 때 샀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버핏의 재산 중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입니다. 연 15% 수익률로 10년이면 원금은 4배가 되지만 20년이면 16배, 30년이면 66배가 됩니다.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세금과 수수료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묻어두고 기업이 일하게 하세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3년, 5년 어떻게 기다려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맞습니다. 투자는 지루해야 합니다. 스릴을 원하신다면 강원랜드에 가십시오. 투자는 농사입니다. 씨를 뿌리고 다음날 파보지 않습니다. 햇볕과 비를 맞으면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매일 시세창을 들여다보는 건 나무를 뽑았다 심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점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더 투자할 곳이 없으면 무엇을 할까요? 바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없애버립니다. 이걸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어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갑니다. 피자 한 판을 8조각이 아니라 4조각으로 나누면 내 몫이 커지는 것과 같죠. 버핏은 이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매우 사랑합니다. 요즘 물가가 무섭게 오르죠. 현금을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거짓골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독점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제품 가격을 올려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사야 하니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의 유일한 방패는 바로 가격 결정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팝니까? 버핏은 연구 보유를 선호하지만 팔아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기업의 독점력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에 밀린 것처럼요. 둘째,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PER이 40배, 50배를 넘을 때입니다. 이때는 팔아서 더 싼 독점 기업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입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과 달라서 가치 투자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독점력을 가진 기업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메신저, 매일 먹는 라면, 화장품, 반도체 1등 기업들을 보세요.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그때가 바로 세일 기간입니다. 한국의 버핏이 되고 싶다면 남들과 반대로 움직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고들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요. 하지만 버핏은 말합니다. 잘 모르는 기업에 분산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하다라고요. 확실한 독점 기업 3개에서 5개면 충분합니다. 100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들을 다 감시할 수 있나요? 내가 확실히 아는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 뉴스, 유튜브의 급등주 추천, 전문가들의 전망, 이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그들의 제품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의 제품이 마트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칭찬하는지 그것만 확인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노트 한 권을 펴고 여러분 주변의 독점 기업을 찾아 적어보세요. 내가 자주 쓰는 것, 없으면 불편한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 기업의 지난 10년치 ROE와 부채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통과해도 여러분은 상위 1% 투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시장이 그 기업을 헐값에 줄 때까지.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질 때문입니다. 공포를 이기는 담대함,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심, 대중에게 휩쓸리지 않는 독립심,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 불리기 게임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의 기업은 지구 반대편에서 돈을 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소비자 독점 기업을 찾는다. 둘째, ROE가 높고 부채가 적은지 숫자로 확인한다. 셋째, 시장의 악재로 가격이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매수한다. 넷째, 복리의 마법을 믿고 장기 보유한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나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내가 산 기업이 독점 기업인지 아니면 그저 다격 경쟁에 허덕이는 기업인지 점검하세요. 쓰레기는 버리고 보석을 담으십시오. 부자의 길은 실천하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는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